안녕하세요. 한국건설에서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할 주제는 가벼운 내용이에요. 가볍다면 가볍고 조금 무겁다면 무거운데 그냥 쉽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어제 금값, 은값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급락한 금값, 은값.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이주열 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금값하고 은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간단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같이 소통하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각도 오늘 좋나요? 여기도. 여기 보면은 저희들 귀걸이 판매하는 거 있거든요. 다 해요. 골드바하고 실버바만 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는 실제적인 또 자산 투자의 그 가치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주얼리들을 뭐 결혼 예물부터 다 하죠. 여기 보면 뭐 한국 건그레소도 있고 골드쉘도 보이죠. 한국 건그레소에 워낙 잘 아니까 그럴 거고 골드쉘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한국 건그레소가 대한민국에서 1번 그 금을 거래하는 회사잖아요. 연간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골드쉘은 뭐냐면은 한국건설에서 만든 예물 전문 브랜드, 주얼리 전문 브랜드예요. 그래서 보통의 매장 가시면은 뭐 골드쉘 뭐 어디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저희가 있는 여기도 한국건설에서 창원점이기도 하고 골드쉘 창원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순금나라 창원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골드나라는 또 제가 최초에 설립한 법인 회사라고 말했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의 금시세, 급락한 금시세하고 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오늘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뭐 급락했을 때 한 번쯤 또 얘기를 해주고 이 참 많이 또 이렇게 급락을 해서 금 가격, 은 가격이 하락을 했을 텐데 나름 생각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매장을 운영을 하고 금거래소를 뭐 지점이지만 자그마하게 운영을 하니까 또 많이 또 맞았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느낌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일단 금 그 시세하고 이렇게 늘 하듯이 같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루치 정도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급락 일주일 정도 보면 되네요. 어제 최근에 1330불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 가격이 급락을 해서 1290불을 겨우 지켰는데 이 또 마지막에 보니까 또 이게 지금 상승을 또 하고 있어요. 급락 과정을 거쳤어요. 그 1330불에서 1290불까지 내려왔으면은 한 40달러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3309, 3123 하면 3% 정도의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은 조금 또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어제는 급락을 했었어요.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6개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장대 연봉이 나왔죠. 장대 연봉이 나와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약간의 상승을 양봉을 내고 있어요. 뭐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지금 밤 11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11시 7분인데 이 시간에 금요일 저녁 밤 11시 7분입니다. 이 시간대 현재 금 선물은 1303.05 달러입니다. 트로이온스당이죠. 31.1g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람당 하시려면은 1303.05 나누기 31.1 이렇게 하시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은 선물 가격 한번 보실게요. 은 가격도 지금 일주일 이게 봉 차트거든요. 캔들 차트. 급락을 했어요. 쑥 급락을 해서 한 3%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국내 환율 시장에서 조금 받쳐줬거든요. 그래서 3%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짧게 나오는데 더블 버튼 나오고 또 상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락을 했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반등이 빠르면은 그거는 또 좋은 모습이에요. 최근에 그 다우지수 상승이 일봉 차트를 보면 V자 반등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을 하고 은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한국건설에서 3M 모바일 버전이라 그랬어요. 모바일 버전에 보시면은 금 시세랑 환율 시세랑 이렇게 같이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은 이 가격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예. 국제금 시세가 지금 현재는 1297.41
1297.30 이 실시간으로 변해요.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장 끝나고 오늘 1134점 뭐 몇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뭐 끝났어요.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장중에서는 조금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나중에 차트 이제 되면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원달러 환율 그래도 조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 계속 유지해요.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크게 하락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단기적으로는 또 많이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분 예를 들면은 총 한 40개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요.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가면은 일정 부분 반 정도는 털어요. 이익 실현을 하죠. 그리고 거기 조금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여기서 보고 있다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조금 더 해요. 남은 20개를 가지고. 또 올라가면은 또 털어요. 근데 나머지 20개 정도는 롱 포지션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그게 변경이 되면 언제든지 또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요 기준으로 국내 상품 기준가 기준으로 47,514원이 현재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 저점으로는 47,100원 뭐 이렇게까지 조금 전에도 변했네요.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이제 장 마감 후에 올라가는 거고요. 미국 그 시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이제 10시 반이나 10시 20분 정도 되면은 첫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오늘 이제 나오는 가격들이죠. 보시면은 이제 소매가 기준으로 오늘 어제보다는 한 돈당 3.75g당 한 돈당 2,500원 빠졌어요. 제법 빠진 거죠. 그러면은 한 1.5% 정도 빠진 거로 거래가 되는 거죠. 내가 팔 때도 같이 내려간 거죠. 여기 지금 이거 갭은 지금 또 18,000원 정도 나왔죠. 전에하고 또 다르게 또 갭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요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말 좁혀질 수도 있어요. 4,000원, 5,000원 안쪽으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그때 되면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골드바 시세, 실물금을 다루니까 주요 골드바 시세 한번 볼게요. 1kg이 엊그제 올라갔을 때는 5,550만 원 이렇게 올라갔죠. 거기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빠졌어요.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하죠. 금액 단위가 커서 그래요. 1000g이고 돈수로 하면은 나누기 3.75 하시면은 266.666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업계 간에는 266.666 요 정도로 편하게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00g은 26.666 이 금액이 나오죠.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그 이제 주요 골드바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37.5g 10돈이에요. 10돈. 그 다음에 100g 26.666돈. 그 다음에 1000g 266.666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근데 골드바 종류를 보시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뭐 10g도 있고 가장 작은 단위인 그걸 한번 볼까요? 작은 단위가 어떻게 정도 나오는지. 여기서는 지금 현재 10g 5돈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골드바 전체 보기를 한번 볼까요? 전체 보기 하면 보이죠. 여기 실제로 1.875g이면은 반돈이죠. 반돈 0.5돈. 그 다음에 1g 미니 골드바 이런 것도 있고 한돈. 요 가격도 23만원 엊그제 23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원숭이 뭐 띠 골드바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띠별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 장수 부모님 이제 뭐 환갑 선물이나 간단하게 선물할 때도 또 장수로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한돈짜리도 있고 이제 경제 위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한돈짜리가 22만 7천 원이잖아요. 이게 10돈이면 227만 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10돈 본 거는 205만 9천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돈짜리는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만들고 포장하는 공정도 하나만 하면 되고 이렇게 나가죠. 케이스도 하나만 나가면 되는데 얘네를 하려 그러면은 10번을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이제 수공비라고 그러죠. 공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경제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작은 단위로 이거를 쓸 수 있게 한돈짜리로 많이 구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지금 5-9이라고 그러죠. 4-9이 최고라 그러는데 5-9 해가지고 999.99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일반 가격보다 4-9보다 22만 7천 원 2,000원 정도가 더 비싸게 이제 이렇게 책정을 해 나와요. 그러니까 5g, 10g 뭐 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플래티넘이라 그러기도 하고 백금이라 그러죠. 예. 백금 이것도 한참 옛날에는 금 가격보다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낮아진 채로 꽤 오랫동안 거래되고 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쓰던 플래티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0g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유 되시는 작은 만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캐나다 메이플 그다음에 캥거루 호주 나오죠. 이게 173만 2천원, 엊그제 176만 9천원 이렇게까지 갔어요. 변동이 나오죠. 이거는 1온스당 거래되는 거예요. 1온스는 31.1g. 우리나라 돈수로 나누면 8.2933돈 나와요. 그래서 8.293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불리온 주화 이렇게 나오죠. 법정어나 민트라 그러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조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조폐공사, 미국에서는 조폐국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조폐국 그런 데서 나오는 걸 민트라 그래요. 민트 조폐국을 얘기하는 거를. 예.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기관에서 만드는 주화죠. 주화, 화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정 화폐라고 되는 거예요. 불리온 주화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그 상용화시켜서 찍어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메이플, 호주는 캥거루, 우리나라는 호랑이, 그 다음에 미국은 이글. 이글 주화가 없네요. 이글 금 주화는 이제 미국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조금 비싸게 나오겠죠. 이것도 뭐 언젠가는 이게 잘 나가고 유통이 많이 되면은 한국 건거래소 본사에서도 아마 또 미국 조폐국이나 뭐 어디 또 APMX를 통해서 수입을 또 하겠죠. 그렇게 해서 또 고객들한테 전체적으로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별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금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실제로 패킹형에 담아놨기 때문에 실물을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보시면은 진짜 예뻐요. 받아보신 분들 감동을 해요. 감동. 광이 반짝반짝 나거든요. 이걸 패킹을 해서 보관을 해서 그냥 일반 코인 형태로 캡슐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나왔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뭐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뭐라도 또 챙겨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또 하시면 되고 알아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버바 이게 72만 5천원 73만 이렇게 갔다 70만 8천원까지 떨어졌죠.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막 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금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투기나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미래의 보험이라든지 투자의 성격으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많이 하세요. 도대체 몇 개를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자금이 그냥 뭐 한 5천만 원, 뭐 1억도 상관없어요. 5천만 원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을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은 뭐 이게 1kg짜리를 뭐 한 30개 하면 3, 7, 21, 2,1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거 하고 좀 여유되면 40개, 작게는 20개, 30개, 40개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이플 한 박스, 그 다음에 이글 한 박스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금을 투자를 또 금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하실 계획이냐에 따라서 뭐 킬로바로 갈지 아까 뭐 100g 단위로 갈지 10돈 갈지 한돈 갈지 이런 거를 정하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은 가격이 오늘 툭 떨어지고 나서 은 주문이 상당량 또 많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저하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따로 제가 방송을 안 했는데도 문자 주시고 얼마 뭐 하고 20개, 30개, 뭐 15개, 뭐 10개, 20개 뭐 해가지고 계속 막 주문하세요. 작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개, 두 개 하는 것도 제가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분들도 꾸준히 모으시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전혀 상관없어요. 예. 지금은 뭐 한두 개라도 제가 예전에는 금액이 300만 원 이상 돼야지 택배 보내드리고 막 이런다고 이제 안내도 드리고 있는데 그거 위탁매매에 관한 거에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작은 단위라도 해가지고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쁜 언어하고 금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많이 생각을 또 넓혔어요. 그래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제 저한테 그거를 주시면 돼요. 몇 개 이상일 때 하나요?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또 주시면 됩니다. 이 투자는 뭐 500g이나 100g 단위보다는 1kg 단위로 하시는 게 투자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금화도 이렇게 됐고, 예.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그거 하고, 또 이거 3월 29일 금요일 제 핸드폰으로 또 날라왔어요. 한국건그레소 3M 출고 지연 안내. 한국건그레소 3M 물류 지원팀입니다. 실버 시세의 하락과 투자 가치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실버바 1kg의 주문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급격히 증가된 주문 물량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분간 실버바 1kg의 제품의 출고가 약 2주 정도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실버바 1kg. 입금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거래하는데 한국건그레소 3M 한국건그레소죠. 요 본사에다가 돈을 입금을 해야 이 물건을 내려줘요. 절대 외상 거래가 없어요. 외상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아무리 한국건그레소 본사가 돈이 많다 해도 전국에 뭐 60개, 70개 지점이 있는데 한 지점당 뭐 1억씩, 2억씩만 주문해 보세요. 그 외상 거래하면은 몇십억씩, 몇백억씩 깔리는데 그런 리스크를 하려면 가격도 그렇고 안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 특히 금, 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제 현금 거래를 하고 그 금액이 외상 거래가 없죠. 입금이 되고 난 다음에 물건이 출고되고 하는 그런 게 관례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입금을 저희들도 받고 있는 물건을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바로바로 보내드리는데도 저도 지점에서 이제 저도 자금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출고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번 거래하신 분들은 이제 느긋하게 좀 기다려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문자로 이렇게 오늘 금액 안내해드리고 이러면은 말도 안 하고 다음날 돼가지고 어제 입금시켰는데 봤어요. 막 이런 문자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몰랐습니다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실물건 상태에서는 저번에 1주 정도가 지금 2주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물량이 단기적인 물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계속 는다 그러면 한국건그레소 본사에서도 또 실버바 비중에 대한 걸 또 늘리겠죠. 그래서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제 거 커뮤니티 댓글에 들어와서도 댓글도 달아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거를 넘어서 이제 공급량이 딸려가지고 공급량이 부족해서 실버바가 이 재고가 이제 나오는 게 출고가 지연이 된다라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물량은 항상 보유하려고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엊그제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죠. 한국경제TV에서 그 한상춘 논설위원하고 앵커하고 나온 거예요. 예, 내용이. 리디노메이션이라 얘기하는 건 디노메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화폐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할게요. 화폐 가치 변동 없이 거래 단위 축소를 의미한다. 네 자리대 원화 환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1135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네 자리잖아요. 1135원 네 자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자리대로 변경한다. 그럼 100분의 1로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미국 돈 1달러 바꾸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130원을 줘야 되니까 이 가치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장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리로 변경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단위를 원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옛날처럼 환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건 아직까지 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본 거예요. 어떻는지 지금 국민들한테 이제 한번 민감한 부분이니까 점점 달구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1953년하고 196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단행을 했어요. 그래 2000년 이후 한국은행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 이렇게 나오죠. 예. 계속 이제 분위기를 달고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화두를 던지면서. 두고 리디노메이션 효과 이런데 논쟁하고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장점 거래 편의 제고 기장 처리 간소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단위가 뭐 조 단위, 경 단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쓸 때도 간소화 하잖아요. 우리도 주문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70만 8천 원이 실버바 가나다 그러면은 708000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뭐 7080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또 간소화하죠. 적는 것도 간소화하죠. 장부에 회계장부에 거의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억제 대외 위상 제고. 대외 위상은 달러에 비해서 1달러가 1130원 하니까 와 이건 진짜 후진국에서는 쓰는 환율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캐나다 달러만 해도 1달러에 뭐 800원, 850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돈들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낮추면은 우리 돈의 화폐가 이제 위상이 제고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억제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인정을 못 하겠어요. 돈 단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리더메이션 100분의 1로 한다 그러면은 10,000원을 1,000원, 100원이라든지 뭐 100환이라든지 뭐 새로운 단위가 있겠죠. 100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끝자리가 없어지는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패, 위조 지폐 방지, 지하 경제 양성화인데 요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권이 신권이 출시가 됐는데 5만 원권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게 50%, 51%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언제 기준에서 이제 이게 많이 바뀌겠죠. 예, 바뀌는데 그 다음에 신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위조 지폐라든지 이런 걸 또 만들죠. 요거를 또 새로운 기술로 통해서 만들면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말은 국권이잖아요. 국권. 이제 새로운 화폐를 발행을 하면은 그 돈들이 숨어 있으면은 나중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기간을 정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돈들이 다 나와서 새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숨어있던, 금고에 있던 돈들이 싹 올라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돈들이 바뀌면서 이제 막 일대 혼란도 오면서 또 반대로 이제 또 이렇게 그 어떤 호황기에 드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단점은 화폐 개혁에 대한 불안, 부동산 투기 심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돈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장 강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기가 이제 몰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돼봐야 알겠어요. 단순히 그냥 그 돈으로 부동산으로 갈지 예전에는 대출이 굉장히 이제 완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게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은행권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뭐 BIS, 뭐 국제결제은행 이런 거의 기준에 의해서 대출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청나게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수입이 얼마가 돼야 된다, 뭐가 해야 된다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깨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 주조와 각종 교환 비용 증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이제 물리적인 비용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하면 되죠. 비용이 증가를 하겠지만 화폐 주조를 하면은 뭐 조폐공사라든지 뭐 조폐공사 매출이 또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또 하는 또 비용들이 또 나올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뭐 선진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뭐 GDP라든지 뭐 어떤 경쟁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뭐 10위권에 들어온다. 소프트웨어면은 뭐 안에 내부적인 뭐 면에서 있는데 부정부패 등으로 신흥권이다. 이 선진권은 더 앞서가 있다는 거고, 요거는 조금 더 인정을 덜 받는다는 거죠. 신흥국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뭐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좋을 때 선진국 대우받아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된다는 얘기고, 나쁠 때는 신흥국으로 전락해 외자 이탈 심화가 된다 이런 말이고. 예,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신권을 발행한 나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일본도 뭐 만행, 5천행, 1,000행 신권 나오고 중국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뭐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인도 단행했고 뭐 베네수엘라 어떠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화폐 개혁하고 언급을 하고 근본이제를 고개를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본이제, 은본이제, JP모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옛날 상태에 그냥 순수 금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근본이제는 아마 저도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은 뭐 통화 성수도 너무 많고 경제 규모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거하고 결부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준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실물 금하고 은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예.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부작용도 발생했고 뭐 북한도 실패하고 관련자 숙청했다 나오고 뭐 베네수엘라는 경제 최악의 경제 파탄, 인도 모디 정부 성공 경제 회복의 단초 역할을 했다. 뭐 성공한 사례하고 실패한 사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뭐 경단이 뭐 어떻게 나오고. 예.
충분히 일리 있어 이러는 거 한국경제신문에도 한국경제 자꾸 신문이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꽤 공신력이 있는 이 방송인데 여기서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쉬운 말이죠. 상학논리에 밀려 추진시 실패하고 엄청난 폭풍.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죠. 부적절하고 단순하게 경기 부양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신중하게 하자는 말이죠. 예. 다 됐죠. 아까 이 처음 내용이네요. 예. 이렇게 오늘은 이제 방송에 관한 게 이제 다 나왔어요. 뚜껑은 내일 또 한번 열어보면 되겠죠. 열어보면 되는 거고. 지금 추세상으로는 이제 단기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장기적으로 보고 보험의 관점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는 꽤 반가운 손님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진짜 일본에서 저번에 있잖아요. 그 제 위탁 매매 한 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실제로 오셔가지고 아드님을 데리고 인천공항에 와서 인천공항에서 창원까지 오셔가지고 또 티타임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애기는 일본에서 컸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이제 또 고향 신랑분의 고향이 이제 산청에 있대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또 가신다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또 진짜 서울에서 토마스 H라는 또 필명을 쓰시는 유튜버 분이 계세요. 네이밍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잘생겼고 미소년 같은 분이 인천에 사신대요. 그러니까 놀기 삼아서 여기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너무 또 반갑고 좋았습니다. 또 일본에서 우리 울산의 고래 형님 와가지고 점심때 또 간단하게 소고기 국밥도 먹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분들 많이 오시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 오늘은 또 전라남도 광양에서 지금 진해 벚꽃 축제 하거든요. 벚꽃이 지금 만발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진해 벚꽃이잖아요. 진해도 있고 그다음에 진해시가 창원시 진해구로 이제 된 거죠.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너무 좋아요. 창원도 이제 창원대로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기계공고 앞에 가면은 벚꽃이 너무 많이 폈어요. 시내가 이제 1번은 1번이죠. 거기 가셨다가 여기 놀러 오셔서 또 차도 한잔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신기합니다. 인터넷 세상이 신기하고 유튜브라는 세상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금하고 은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요. 전화도 또 많이 주시고요.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쭉 지켜봐 주시고요. 어쨌든 실물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금은은 이제 보험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 미래에 이제 다가올 위기 있잖아요. 안 되면 상속 정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르면은 투자로 봐도 되는 거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정말 사고가 터졌을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산이 금이랑 은이랑 그랬어요. 그거 믿으면은 변함이 없어요. 그걸로 시작을 한 거고. 금 가격 뭐 3, 4% 하락을 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그걸 한다? 전혀 그거 없어요. 저는 금을 시작한 게 2009년, 2010년도에 금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금 시세가 어떤지 아시죠? 1900불을 넘어가고 은 실버바 하나 가격이 200만 원, 220만 원 할 때 시작을 했어요. 골드바 1kg 가격이 8천만 원에 육박할 때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거를 따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얼마 안 되는 금이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겠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면은 신경 안 쓰죠. 금 보유 물량이 뭐 몇 킬로가 늘었다, 은을 뭐 1킬로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주얼리를 전체적으로 18K, 14K 주얼리를 뭐 환산해서 금으로 순금으로 24K로 몇 돈 있다, 몇 그램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계산을 하거든요. 그 보유 물량만 줄지 않고 꾸준히 가면 돼요. 그 사이에서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저도 생활도 해야 되고 보험도 넣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걸 또 해야 되니까 그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또 달러가 있는데 이게 또 이 보면은 100달러 달러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100달러짜리가 이게 지금 두 묶음이 있죠. 한 2만 달러 정도 되는데 달러를 또 주시고 또 이렇게 금은을 또 사시고자 하는 분도 또 많아요. 예.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사고 팔고 하면 이렇게 또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달러를 언제까지 쓰일지 뭐 어떻게 쓰일지 금융위기의 단계가 오면 어디까지 쓰일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것저것 여유가 되시면은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걸 또 언제 필요하면 또 바꿔서 또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또 어떤 한 분이 또 이제 꽤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 이제 문자로 이제 주셨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뭐 종신보험이 들어가 있고 뭐 어떻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걸 하는데 너무 위기가 불안하니까 경제 위기가 불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걸 깨서 금하고 오늘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있는 거는 그냥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물론 안 좋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있는 거 하나 정도 아니면 2개 정도까지는 두시고 그냥 있는 거는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통해서 더 노력을 통해서 수입원을 창출을 하고 그래야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조정은 할 수도 있어요. 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더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계속 그 마음만 먹으면 나오거든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더 뭐 금이라든지 오늘 이제 보유하기를 준비를 하기를 차근차근 무리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텀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래요. 보험까지 깨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몇 개가 있고 너무 많다 싶으면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 잘하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요즘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보험이 싹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싹 계산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또 이제 그 세팅을 다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불안하게 살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마음 내심은 있어도 표현은 또 그렇게 못하죠. 차근 준비를 해가면서 그렇게 또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벚꽃도 좋고 개나리도 많이 폈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